네, 지금부터 로피탈의 정리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로피탈의 정리를 흔히 저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쓸 때 분자 분모의 형태가 삼각함수나 다항함수 복잡한 꼴에 있을 때 저희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함수 극한의 비를 가지고 도함수의 극한의 비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도함수의 극한의 비로 원함수 극한의 비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주로 로피탈의 정리를 쓰곤 하는데, 원래 로피탈의 정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한다면, 로피탈의 정리는 도함수의 극한의 비를 가지고 원함수의 극한의 비를 유추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원함수의 극한의 비를 가지고 도함수의 극한의 비를 유추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로피탈의 정리에 대해 간단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피탈의 정리란 두 함수 fx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fx, gx가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며 G'X가 0이 아니고, 여기서 G'X를 일단 0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중에 gx분의 fx 분수꼴 때문에 G'X를 0이 아니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G'X분의 f'x를 L이라고 하자. 제가 맨 처음에 지금 쓴 부분은 로피탈의 정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피탈의 정리를 쓰기 위한 조건을 일단 써본 겁니다. 그래서 두 함수 fx가 존재한다면 구간 AB 그리고 구간 AB,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리고 G'X가 0이고 이 모든 조건은 성립한다면, 그리고 리미트가 x가 a로 접근할 때 G'X분의 f'x가 L이라고 하자라고 저희가 상황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에 대해 자세히 더 들어가 보면, 저희가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상황에서 x가 a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G'X분의 이때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이때라는 거는 위에 이 세 줄의 문장을 그대로 이 상황에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이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을 0이거나,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나 발산을 하는 경우이면, 이렇게까지만 쓰면 저희는 일단 이 세 줄의 글로서 저희가 로피탈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 그 상황에서 리미트 fx와 gx의 x가 a로 갈 때 리미트 값이 0이거나,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저희가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저희가 흔히 알듯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L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흔히 gx분의 fx의 극한값이 L이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는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을 처리하는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하죠. 근데 하지만 로피탈의 정리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저는 맨 처음에 도함수의 극한의 비를 가지고 원함수의 극한의 비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로피탈의 정리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흔히 문제를 풀 때 적용하는 방법에 따르면 원함수의 극한의 비를 도함수의 극한의 비로 유출을 하는데, 원래 로피탈의 정리에 따르면 도함수의 극한의 비를 가지고 원함수의 극한의 비를 따지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 조건 fx가 구간 AB 그리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며 그 도함수의 극한의 비가 L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fx와 gx가 x가 a로 접근할 때 극한값이 0이거나, 즉 부정형을 갖거나 0분의 0고 부정형을 갖거나,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gx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즉 gx분의 fx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발산하는 경우, 즉 부정형의 두 가지 경우를 만족했을 경우 저희가 gx분의 fx, 즉 원함수의 극한의 비가 L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는 도함수의 비를 가지고 원함수의 비를 유추해보는 게 로피탈의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로피탈의 정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코시 평균값 정리에 따라서 만약에 범위를 정의할 때 어떤 a, x, b, y라는 상수가 있을 때 a는 x보다 작거나 같고 y는 x보다 크고 b, 즉 a와 b라는 어떤 실수 사이에 x랑 y라는 실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x와 y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y는 x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상태에서 코시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저희는 fx 마이너스 fy는 gx 마이너스 gy 곱하기 f 프라임 c g 프라임 c. 저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x, y는 a와 b 사이에 있고 x, y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면 x에서 fx에서 fy를 뺀 것과 gx에서 gy, 그리고 그 값에 g'c와 f'c를 곱해주면 그 값은 같음으로 평균값 정리를 저희가 사용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이 식을 약간 저희가 로피탈의 정리를 증명하기 좋은 방법으로 약간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변을 gx라는 식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식이 gx가 분모로 들어와서 gx분의 fx는, 그리고 fy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fy gx 플러스, 여기서 gx로 이 전체 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가로 안에 있는 식만 나누게 된다면 gx와 gx는 약분이 돼서 1-gy gx, 그리고 옆에 곱해져 있던 식은 그대로 써줄 수가 있겠죠.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조건에서 저희가 가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도함수의 극한의 비가 L로 수렴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수렴하는 L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변에 L이라는 수렴값을 동시에 빼주면 이 등식은 계속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fx 기존의 식에서 수렴값 L을 빼준 다음에 우변 마찬가지로 이 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수렴값 L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지금 양변을 gx라는 값으로 나눠봤고, 그리고 양변을 마이너스 L로 취해서 등식은 그대로 성립하는 가운데 약간의 변형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 f'C나 1-gx분의 gy라는 식으로 한번 묶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우변을 살짝 변형해봐서 gx분의 fy는 그대로 냅두고 좀 더 넓은 곳에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좌변을 그대로 써주고, 우변에서 제가 변형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금 마이너스 L이 되어 있는데 L로 묶었을 경우 1-GX분의 GI가 나올 수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플러스 L 곱하기 GX분의 GY, 그 다음에 마이너스 L 곱하기 GX분의 GY를 해주면 그 식은 그대로 성립이 되겠죠. 왜냐면 같은 것을 더하고 같은 것을 빼줬으니까요. 그대로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식을 그대로 써주고, 지금 밑에 식에서 조금 자세히 가져와서 쓰는 식을 보면 좌변은 gx분의 fx-l로 똑같은 값을 갖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변형한 게 없었지만 우변에서 어떻게 변형했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식까지는 똑같죠. 하지만 제가 gx분의 gy 곱하기 l을 더해주고 다시 gx분의 gy 곱하기 l을 다시 빼준 이유는 이 지금 가로 안의 식을 l로 묶어주면 지금 이 식과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기 때문에 이 식과 같이 묶어서 써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변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x분의 fy는 그대로 냅두고, 제가 아까 위에서 변형했던 이유는 이 식을 L로 묶었을 때 1-GX분의 GY가 공통적으로 묶이기 때문에 1-GX분의 GY를 공통적으로 묶어보면 맨 처음에 있던 기존에 있었던 G'C분의 F'C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L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L로 묶었을 때 1-GX분의 GY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L로 묶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더해줬었던 값을 다시 0으로 만들기 위해 빼줬던 그 값을 다시 써주면 원래 맨 처음에 기존에 있던 식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제 맨 처음에는 저희가 코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이 식을 유치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 식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 식에 앞서서 정리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두 번째 단계로서 일단 입실론 델타 논법에 있어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을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임의의 양수 입실론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L이므로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초기 조건에서 조건을 세울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도함수의 극한의 b가 L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했었죠. 따라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일 때 저희는 리미트 g'x분의 f'x가 a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입실론 델타 논법에 의해서 a에서 a 플러스 델타, 즉 델타라는 구간을 가진 이 범위에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원소 실수 C에 대해서 절대값 G'C분의
F'C 빼기 L은 맨 처음에 저희가 정의했었던 임의의 양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족하는 저희가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맨 처음에 초기 조건에 의해서 이 도함수의 극한의 비가 L로 수렴하므로 A에서 A 플러스 델타 이 범위에 속하는 모든 원소 C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합니다. 이 식이 성립하는 델타가 존재한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를 조금 단순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증명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X랑 Y라는 어떤 실수가 A와 B 사이에 있는데 Y가 더 큰 실수다. 이런 범위 하에서 저희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식을 나중에 정리하는 거에 편의를 위해서 변형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는 이런 식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얻어냈고 증명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입실론 델타 논법에 의해서 어떤 임의의 양수 입실론이 존재할 때 저희는 맨 처음 초기 조건에서 도함수의 극한의 비가 L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했으므로 A에서 A 플러스 델타라는 범위에서 그 범위에 속하는 모든 원소 C에 대해서 절대값 G'C분의 F'C-L이 입실론보다 어떤 임의의 양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것의 범위에 존재하는 만족을 하는 델타가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왜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냈냐 그리고 두 번째 과정에서 입실론 델타 논법을 왜 적용하냐라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가 부등식을 하나 얻으려고 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맨 처음에 저희가 변형했던 이 식을 이용해서 하나의 부등식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식을 스타라고 했을 때 이 스타의 모든 값에 대하여 모든 항에 있어서 모든 값의 절대값을 취해 줄게요. 그러면 이 식에서 바로 정리를 해보면 원래 기존에 있던 식을 써주고 마이너스 저희가 스타라는 맨 처음에 변형된 식을 가지고 모든 항의 절대값을 취해주게 되면 좌변의 절대값을 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모든 항의 절대값을 취해주고 플러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플러스기 때문에 모든 값의 절대값을 취해줘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부호 때문에 저희가 절대값을 취해줄 때 부등식을 만들기 위함이니까 이것을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의 절대값을 취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등식은 이 값이 플러스로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이 식이 우변에 있는 식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저희가 얻어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부호도 플러스로 변했을 뿐더러 모든 항의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좀 더 저희 가서 자세하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타라는 이 부등식을 가지고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맨 처음에 저희가 로피탈의 정리를 할 때 부정형의 경우 이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따라서 부정형의 경우 두 가지 대표적인 경우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꼴, 무한대꼴 그래서 첫 번째 0분의 0꼴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별로 이 로피탈의 정리가 성립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0분의 0꼴 봅시다.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초기 조건에서 어떤 경우에 속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 모두 0으로 수렴한다는 조건이 0분의 0꼴과 같은 의미였죠. 따라서 저희가 이 스타라는 공식의 좌변과 우변의 모든 것의 리미트 x 그렇다면 이것을 증명할 때 양변에 리미트 y가 a로 접근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좌변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y가
A에 근접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좌변에 있는 변수들은 모두 X이므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변으로 넘어가 보면 리미트 Y가 A에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 초기 조건에서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fx와 gx가 모두 0으로 수렴하죠.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 있지만 분자 자체가 0이 되고 또 맨 끝에 항을 가보면 변수가 y이기 때문에 이 식 또한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았고 gy가 지금 y가 a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식과 그리고 좌변의 식만 비교해주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gy 또한 0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할 것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대소관계만 판단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그 식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의 리미트 y가 a로 근접한다고 했을 때 리미트 y가 a로 갈 때 절대값 fx gx -l은 작거나 같다. 여기서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될 거는 저희가 입실론 델타 논법에 의해서 G'C분의 F'C-L이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즉 임의의 양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식을 이 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밑줄 친 이 부분이 입실론, 어느 임의의 양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리미트 y가 a에 근접할 때 앞에 gx분의 fy 그리고 gx분의 gy 곱하기 l은 모두 극한의 조건에 의해서 0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남는 부분은 리미트 f'c 나누기 g'c -l의 절대값을 취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저희는 맨 처음에 두 번째 증명하는 조건에 의해서 입실론 델타 논법에 의거해서 이 부분이 어떤 임의의 양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값이 리미트 y가 a로 근접을 할 때 gx분의 fx-l의 절대값의 함수값과 같은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두 번째 과정에서 저희가 증명하고자 했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리미트 y가 a로 갈 때 이것의 절대값의 극한의 b는 어떤 임의의 양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 말은 임의의 양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이것의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겠죠. 따라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0분의 0꼴을 가지는 부정형의 경우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한다면 리미트 y가 a로 갈 때 fx를 gx로 나눈 값은 절대값과 상관없이 l이라는 수렴값을 가진다라고 저희가 증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첫 번째 0분의 0꼴이라는 부정형 중 하나를 증명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부정형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만 증명을 한다면 로피탈의 정리가 성립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초기 조건에 의해서 x가 a로 접근할 때 gx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발산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저희가 정리했던 스타에 보이는 저 식에 의해서 양변을 이쪽 구분해서 써볼게요.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접근을 한다. 양변을 리미트 x가 a로 접근한다 하면 다시 스타식으로 가서 똑같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왼쪽의 식은 그대로 남고 나머지는 0이 돼서 또 이 식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동일하게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절대값 fx를 gx로 나눈 값 빼기 l
즉 좌변에 있던 식의 리미트를 취한 값. 이것은 똑같이 이 식을 거쳐서 결국 임의의 양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식이 도출되기 때문에 임의의 양수보다 극한값이 작거나 같다는 의미는 아까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gx로 나눈 값의 극한비는 L로 수렴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두 개의 경우를 나눠서 집중한 결과 두 개의 값이 똑같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죠. 따라서 이 L이라는 수렴값은 맨 처음에 초기 조건으로 돌아가서 보면 로피탈의 정리를 할 때 이런 조건 하에서 그리고 0분의 0꼴이거나 따라서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부정형의 경우 gx분의 fx가 fx의 극한값이 n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증명했고 제가 로피탈의 정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함수의 극한의 비를 통해서 도함수의 극한의 비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로피탈의 정리는 원래 본 뒤 g'분의 f'x 즉 도함수의 극한의 비를 저희가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 조건을 다 만족시켰을 때 원함수의 극한의 비가 n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문제를 풀면서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적용하면 안 되는 곳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조금 풀어보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피탈의 정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무한대분의 무한꼴 아니면 0분의 0꼴에서만 저희가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았습니다. 즉 부정형의 경우 로피탈의 경우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저희가 맨 처음 두 가지 경우를 따라서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를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sin x가 있다고 칩시다. 저희가 이 경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자 분모를 로피탈을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의 비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흔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양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해서 코사인 x 따라서 이 값은 진동을 하겠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를 진동하는 그런 저희가 극한값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값이 되는데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하면 진동으로 저희가 부정형으로 알 수 없는 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x분의 sin x라는 함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라는 함수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진동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엄청나게 커져버리면 문제는 의미 없는 식이 되겠죠. 따라서 진짜 이 x분의 sin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값은 0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로피탈의 정리를 하면 1분의 코사인 x의 극한값, 즉 정확히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없는 진동하는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아닌 경우에서 저희가 로피탈의 정리를 할 경우 이렇게 극한값에 대해서 차이가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가보면 저희가 로피탈의 정리를 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이라는 것을 정의도 했지만 맨 처음에 정의를 할 때 저희가 도함수의 극한의 비가 L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도함수의 극한의 비가 L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할 수 없는 거가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8x 코사인 x가 있다고 합시다. 우선 원래대로 저희가 원래 극한을 푸는 대로 풀어보면 x가 분모가 있고 분자가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8 플러스
x 코사인이 되겠죠. 따라서 x분의 sin x 1번에서 계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자체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하지만 8이라는 상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극한값은 8이 되겠죠. 하지만 이 값을 로피탈의 정리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로피탈의 정리 이용해서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8-sin x가 되겠죠. 이것의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sin x라는 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1에서 1까지 진도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함수값, 즉 리미트 값을 저희가 정의할 수 없겠죠. 따라서 저희가 이 값을 정의할 수 없는 이유는 로피탈의 정리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제대로 함수를 풀었을 때, 극한을 풀었을 때 8이라는 딱 수렴값이 나오는데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정확한 값을 8이라는 값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x분의 8x 플러스 코사인 x라는 것에 도함수의 극한의 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값의 도함수의 극한의 비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로피탈의 극한의 비를 정의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1번, 2번과 같이 저희가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렸고, 첫 번째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흔히 이 방향의 흐름을 반대로 아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도함수의 극한의 비를 이미 정의한 상황에서 저희는 원함수의 극한의 비를 유추하는 게 로피탈의 정리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로피탈의 정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